이제 아마 고고학적으로 한 3만 1,000년 정도 네, 전에 3만 1,000년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관련 근데 우리 중세 시대에는 그 이발사가 사람도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신분이 낮은 이발사, 목욕탕 주인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외과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잘나는 부위에다가 이물질을요? 뭐 돼지 껍데기, 돼지 내장, 뭐 방광, 아니면 사람의 근육, 근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봤던 거죠. 이렇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척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절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절 수술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이제 아마 고고학적으로 한 3만 1,000년 정도 네, 전에 3만 1,000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있나요? 발견된 이제 유골이겠죠. 네. 유골을 인도네시아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발목 이하부에서 좀 절단된 그건 수술을 한 것 같은 날카로운 흔적이 있는 소년의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 감염도 없었던 것 같고 몇 년 정도 더 생존해 있었던 것 같은 이제 유해가 발견이 돼서 이걸 보고 아마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마취도 없었을 거고 그게 날카로운 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할 정도였던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참았을까? 뭔가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약물이 있지 않았나? 술이 있지 않았을까요? 술 먹이고. 원장님 개인적인 취향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우리 저 역사적으로 네네. 이 관절 수술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수술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네, 그렇죠. 기원전 17세기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 기록이 있는 건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의사가 뭐 수술을 잘하면 네. 치료를 잘해주면 은을 주고 네. 만약에 치료를 잘못하면 뼈를 부러뜨린다. 맞아. 이런 네. 기록을 볼 때 아마 그 네. 당시에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예. 그런 기록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맞아요. 예. 의사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학이든 이런 자료들을 가장 맨 처음에 어떤 기록해 놓으신 분이 히포크라테스고 예. 이후 한 600년 뒤에 네. 그 로마의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의학과 이 중세 시대까지 의학을 총 집대성해 놓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분인데 네. 그 분이 아마 그 당시에 해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검투사들 수술도 해주고 로마 황제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400여 편 정도의 논문과 어떤 글을 쓰면서 의학에 대한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지식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자료를 집대성해 놓은 분이 있고 수술도 아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의외로 이분 때문에 중세 시대까지 의학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많이 그 사람 해놓고 그 사람을 앞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는 의학이 발전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세 시대에는 그 이발사가 네. 해부학도 하고 네. 사람도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뭐 1100년도 정도엔 중세는 이제 그 기독교의 네. 교황 이런 분들이 명령에 의해서 의사는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칙령 같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의사는 수술을 안 하고 내과적인 치료만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제 수술에 필요한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보다 신분이 낮은 이발사 또는 그 목욕탕 주인, 돼지나 소 이런 거 잡는 망나니 네.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의료 행위를 외과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외과 의사는 이발사다라는 통념이 그 당시에 좀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취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발사들이 이제 마취도 안 하고 네. 수술을 했고 영국의 1700년도에 어떤 의사분은 뭐 30초 만에 다리를 절단하고 굉장히 손이 빨라가지고 뭐 그런 수술을 했었다고 하고요. 도끼로 한 번에 내리친 아마 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나서 그냥 꽂으로 그냥 다리 붙여버리고 이런 거 같고 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한 수술실에서 동시에 3명이 돌아가시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빨리 처치를 하니까 뭐 쇼크사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랬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 환자분들은 네. 수술은 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비인간적이고 통증도 심하고 아마 무서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아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당시를 그렇죠. 보면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어찌 보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네, 네. 칼로 째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치료라고 보지 않았단 이야기네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금하게 되니까 네. 아마 의학이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조금 수술적인 분야가 조금 더 네. 터부시 되고 좀 더
깨끗하게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저희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수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는 동안에 환자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마취법의 개발은 정말 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렇죠. 네, 그것도 획기적인 이제 일이죠. 중세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이런 17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취가스, 질소가스라고 돼 그런 그쵸. 계열, 네. 그다음에 에테르가스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마취, 수면 마취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수술 방법들, 또 네. 오염에 대한 거, 네. 또 세균 감염에 대한 거, 그렇죠. 또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네. 현대 의학의 어떤 수술의 모태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네. 그런 게 아마 18세기, 19세기에 아마 접어들면서부터 비약적인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발전되는 계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